오늘 저는 초현실주의 아티스트 미켈라 피키의 작품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벽지를 예쁘게 도배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벽지도 도배도 아닌 바로 유니버스입니다. 그런데 왜 저 우주 아래로 저렇게 뜬금없이 브러쉬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마치 우주를 그려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계속 보며 우주를 그려낸다라기보다 우주를 열어낸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이 작품을 통해 배운 삶의 주인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 18년 2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저의 인생은 이 작품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로 나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저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에 매우 들어오고 싶어하는 파릇파릇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적성에 맞을 것 같다며 예능 PD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중학교 내내 예능 PD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에 들어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썼던 이 자소서를 쓰면 쓸수록 PD의 길은 저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소서를 괜히 자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일단 합격만 하자는 생각으로 저는 저의 모든 활동을 예능 PD에 끼워 맞췄습니다. 자기 세뇌를 했죠. 내 꿈은 PD다. 내 꿈은 PD다. 내 롤모델은 나영석, 김태호. 나영석, 김태호 라고 말이죠. 네, 이분 되게 열정적이셔서 땀도 흘리고 계시네요. 그렇게 미추홀에 합격하고 난 후 기쁘기도 했지만 약간의 공허함,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인생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동안의 저의 삶이 온전히 저의 것이 아닌 가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게 된 것은 그렇게 저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민트색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공간이 저 붓을 통해서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붓 또한 자신이 드느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느냐는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작가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의 붓을 스스로 들자. 내 삶의 주인이 되자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대신해서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낯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서 느꼈던 회의감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단일도 알지 못했던 저는 일단 나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는 잔소리에도 처음으로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으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여러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모의유엔부터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창업캠프까지 말이죠. 정치, 외교, 역사, 국제. 제 주변 친구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어렵기만 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대학교 창업 캠프만은 달랐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엄청난 큰 매력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상품을 사게 만드는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엄청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상품을 사게 하는, 자신의 지갑을 자꾸만 열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찾은 저의 우주가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빅데이터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우리 학교 밴딩머신에 이런 요상한 광고지를 붙여보기도 하였고, 창업 캠프가 끝난 후 CEO분께 앱 개발을 해보고 싶다며 이렇게 패기 넘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익십을 당했습니다. 분명 CEO분께서는 창업 캠프가 끝난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며 저에게 명함을 주셨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읽음 표시뿐이었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어플 만들기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플 만들기 책을 사서 읽은 후에 제가 어플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책을 읽으며 그저 운송합니다를 외치며 책을 덮을 뿐이었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시켜서 얻은 성공보다 스스로 행동한 결과 얻은 실패는 더욱 값졌습니다. 비록 실패였지만 그 속에서 나를 알아갈 수 있었고 내가 스스로 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미철에서 내주는 어마무시한 양의 과제와 대회를 견뎌내야 한다는 저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붓을 쥐고 우리만의 우주를 열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앞에 당장 놓여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족쇄로 인해 우리가 그런 힘을 발휘할 용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붓을 들고 자신의 우주를 스스로 열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브러쉬의 끝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될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붓을 쥐게 하지 마세요. 자신이 스스로 붓을 쥐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